자,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내내 장맛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폭우가 내려서 텃밭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만 날씨가 반짝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됐다가 또다시 비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귀한 연차를 휴가를 내고 이렇게 텃밭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그런지 지금 토양이 너무나 과습한 상태에서 고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쓰러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텃밭에 와서 이게 보수 작업을 또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앞으로 아직도 큰 비가 내린다고 하니 그 큰 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와서 작업했던 것이 암메이트 수화제를 가지고서 담배나방, 거세미 나방에 대한 방제를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궁금해서 와서 봤더니 자 이제 고추 같은 경우 담배나방 피해를 입은 과가 이게 없다. 이제 추가적으로 담배나방의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번 방제를 해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땅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세미 나방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이파리 쪽이 막 구멍이 숭숭 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콩도 새순도 무럭무럭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땅콩이 거세미 나방의 피해를 입은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배나방, 거세미 나방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하도 많이 오고 토양이 과습해지면서 밑에 땅이 이제 물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대가 쓰러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런 거 다시 다 보수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는 많이 내리고 한낮에 또 뜨거우니까 좀 이렇게 축축 처지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와서 이게 좀 보수 작업도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오늘은 또 이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비도 내리고 환경적으로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고온 다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물들이 굉장히 지칩니다. 사람도 지치듯이. 그래서 오늘은 열막이라는 환경 스트레스 경감시켜주는 자재를 옆면 시비로 한번 뿌려주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약재 처리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열막이라는 그 스페인에서 직수입한 환경 스트레스 경감시켜주는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 그 다음에 과습한 환경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경감시켜주는 그런 자재를 옆면 시비로 오늘 뿌려주면 작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농작업 이제 보수 작업을 마쳤는데요. 진짜 무척 더운 날이네. 무척 더워요.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수확한 것도 집에 잔뜩 그냥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가 터지는 거는 이제 열과 피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익어서 또 과가 너무 커져서 터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있고요. 고추는 지지대 다시 한번 박아주면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땅콩 말씀드린 대로 잘 크고 있고 오늘 이제 고구마를 보니까 고구마 잎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이게 원래는 고구마 줄기도 좀 따주고 잘라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를 다 덮고 있는 거를 그렇지 않게끔 또 이제 속에도 좀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뒤집어 주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제초 매트를 까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구마 농사 작년 재작년에 할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원래는 요 사이에도 고구마 줄기가 뻗어 나오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요 사이사이에도 뿌리를 내리면서 고구마들이 큰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분산되는 거죠. 양분도 막 땡겨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두둑 만든 곳에 고구마들이 씨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영양분들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잡초도 뺏어 먹고 또 옆에 뿌리 내리면서 조그맣게 또 이제 고구마를 매달기 위해서 양분 땡겨 쓰고 하는데 제초 매트를 깔아주니까 지금 들추면서 보니까 땅에 파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고구마 농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구마 농사 거의 폭망하다시피 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고구마 농사가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고 너무 과습한 상태니까 줄기나 이런 쪽도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뒤집어주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이게 땅이 물렁물렁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마늘하고 감자 수확한 곳이 깔아줬잖아요. 지금 땅을 이렇게 밟으면 쑥쑥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토양이 엄청난 과습 상태. 이럴 때에는 뿌리 지하부에 작물의 지하부가 온전하게 숨쉬고 양분을 땡겨 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인해서 공국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햇볕이 쨍하면서 빨리 말라야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상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마이크를 제가 새로운 거를 한번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서 촬영을 하고 음성을 녹음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저께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버즈 프로를 사용하다가 버즈 3 프로로 이제 바꿨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지금처럼 별도의 유무선 마이크나,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버즈 3 프로를 가지고 이어폰을 가지고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동영상 촬영은 프로 동영상 모드로 전환을 해서 마이크 녹음 부분을 블루투스 마이크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처럼 녹음을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버전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녹음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촬영하는 이 부분은 바로 편집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괜찮은 무선 마이크 하나 사도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뭐 나름 한 5, 6만원짜리 썼는데 그닥 그렇게 소리나 이런 거에 제가 민감하거나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 잘 녹음되면 된다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 대신 오늘은 버즈 3 프로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농작업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농작업 열심히 하고 귀에다가 꽂고 영상 촬영을 안 할 때에는 사실 그냥 음악 들으면서 농작업하고 휴대폰 저기 멀리 놔둬도 돼요. 예,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 받을 수 있고 음성으로 다 전화 받아도 할 수 있고 음악 재생, 멈춤, 다음 곡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오늘까지 테스트한 것 중에서 버즈 3 프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그건 뭐냐면 빅스비에 대한 부분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버즈 프로보다도 훨씬 인식률도 떨어지고 동작을 안 합니다. 대신 OK 구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 3 프로로 가면서 빅스비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고 더 안 좋다. 하지만 그 외에는 나머진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열마기를 뿌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열마기는 환경 스트레스, 지금처럼 폭우, 장마, 고염, 고온, 다습 이럴 때 작물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감시켜주는 자재입니다. 이건 스페인에서 들어온 거라서 이렇게 토양 쪽 지하부는 지금 과습 상태지만 지상부 오늘 반짝한 날에 이렇게 위에다가 옆면 시비로 뿌려주면 이 작물들이 이 무더운 날씨 장마철에 생육하는데 도움이 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재, 친환경 자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뿌려줘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부가 지금 과습한 상태로 해서 양분이나 물을 끌어올리는데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부는 또 이렇게 말라버릴 수도 있고 시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위에다가는 지상부에다가는 옆면 시비로 가볍게 열막이라는 자재를 뿌려줘서 작물들이 생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이 열막이 자재를 제가 차에서 가지고 오려고 한 7, 80m 정도 되는 곳으로 걸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대박입니다. 블루투스 음악을 켜놓고 이어폰을 꽂고 갔다 왔는데 이거 뭐죠? 블루투스 거리가 10m가 아니죠? 지금 7, 80m를 갔다 왔는데도 음악이 끊기지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데 이거는 블루투스에 대한 거리가 10m라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는 그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버즈 3 프로를 가지고 이어폰 하나만 끼고 제가 차까지 갔다 오는데 7, 80m 음악이 전혀 끊기지 않고 들리더라. 와우, 이건 또 하나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그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디지털 농부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얼리 어댑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일도 하면서 최적의 촬영 방법이나 기기, 디바이스들을 찾아서 조합을 맞춰서 촬영하는데 진심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요번에 찾은 게 이런 버즈 3 프로라는 거를 했고요. 물론 버즈 프로도 사실은 이렇게 기능이 있었어요. 프로 동영상에다가 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약간의 그 시도를 해봤으나 조금 음질이, 목소리가 좀 떨어진다, 감도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결국에는 무선 마이크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는 그닥 이것만 써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 가서도 이걸 그냥 그대로 끼고 있으면 번역도 되고 통역도 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 항공기 기내에서, 기내 운항 중일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SKT가, 항공사와 제휴를 하면서, 서비스 시작을 하더라고요. 와. 이제 비행기 기내에서도 이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티하드 항공인가 탔을 때는 기내 자체에 이제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을 했었는데 되게 느렸거든요. 근데 SKT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이제 기내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돼서 9월 달에 한번, 그거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뿌려주는 거는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 고온 다스, 그리고 지금처럼 장마철에 작물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경감시켜주는 열막이라는 자재를 제가 뿌려주고 있습니다.